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체적인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권범중입니다. 저는 제가 쓴 서론 그리고 우수 사례인 독일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론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치인이 이제 하는 일, 그리고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 국민이 자각하고 또 투표에 즉각 반영한다면 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은 교육의 혁신입니다.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보의 제한을 통해 국민을 무지하게 만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모든 정보를 접하고 주체적인 가치 판단을 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학생들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시도보다는 모든 사실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체적인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건립의 정신적인 토대는 3.1운동과 4.19 혁명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공교육은 이 이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 성향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어떤 당에 소속되었는지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시할 적절한 단계를 갖추게 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길이, 어떤 방법이,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우리를 위해 더 잘 일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이끌 것인지 스스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발표할 김동윤입니다. 참정권 확대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2020년 4월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권의식 확립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민주시민 교육 정책 기조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고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50번째 과제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혁신학교 등의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전국적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시민 교육 정책의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실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낮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 친구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는 조사 대상국의 평균 이상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 수준 역시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국 평균에 비해 정당 및 단체 소속 활동 참여 비율이 낮습니다. 한국은 6%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국의 평균은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혹한 입시 경쟁 구조의 입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은 입시를 실패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국 학생의 시민의식에 대한 교내 학생 간 편차는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가치인식, 사회 참여의사, 선거 참여의사 수준을 교내 학생 간에 비교한 결과 편차가 조사 대상국의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간의 사회 문제 인식 정도가 양보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수업 방법 면에서 지식 전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사들의 강의형 수업을 활용하는 정도는 22개국 중에서 9위로 나타난 반면 프로젝트 학습, 역할놀이, 현재 이슈에 관한 토론, 그룹 활동,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수집, 학생의 학습 주제 제한 등 학생 참여형, 활동형 교수 학습 방법의 적용 수준은 22개국 중에서 20위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다방면적 객관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편협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느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절차적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시민의식 함양에 부합하는 개방적 수업 풍토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생각 형성을 독려하는 정도, 학생의 표현을 독려하는 정도, 학생이 토론 주제로 현재의 정치적 쟁점을 제안하는 정도, 대다수 학생과는 다른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하는 정도, 쟁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안내의 측면에서 OECD 국가와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의 수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급 대표 및 학생의 투표, 학급회 토론 참여 적극성, 학생 대표 및 학생의 입후보 등 학교 내 참여 활동 수준은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도 학급회, 학생회 등 학생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절차적 기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수업 문화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수업 내 상호작용 방식과 그러한 문화가 학생 시민의식 함양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학생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 내 상호작용 방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서술하였던 네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어 교사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정치적 견해를 교육하는 것을 금기해야 한다라는 뜻이 사회에 만연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적 패러다임은 학생들을 현 시대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제9조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를 보면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차기력 개발과 함께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해야 합니다. 전인적이란 단어의 뜻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맞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교육은 자연과의 건강한 상호작용,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인적 교육의 실천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적 교육이 사상적 교육이 아닌 실천지향적 교육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현 대한민국 교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 교육계는 민주시민 교육을 과거의 반공교육과 연관시켜 계속해서 정치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어떤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조와 제14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1항에 의거하면 교원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 1항은 교원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천하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파술과 같이 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교사에 의한 강제적 주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민주시민 교육의 차단으로 잘못 해석하였고 민주시민 의식은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없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고질적인 교육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모델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조약과 대한민국의 국내 여러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정치 교육 발전 과정과 교육 목표입니다. 독일은 12년 나치 정권 아래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삶을 경험했지만 현재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합니다. 종전 후 동서독 모두 나치즘의 잔재를 떨쳐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 교육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독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래의 시민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기 시작했고 정부 주도하에 학생들을 위한 정치교육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은 오늘날의 정치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서독은 60년대의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치적 실천에 대한 현실적 분석,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표출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 단순한 수능을 넘어선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들로 하여금 현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6년에 지금까지도 독일 정치교육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합의는 강요 주입 금지 원칙, 논쟁 투명화 원칙, 이익 상황의 고려라는 세 가지 명제로 요약됩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첫 번째로 학생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근거로 학생의 의견을 제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타인에 의해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강요받는 등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여러 정치적 관점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 관점이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중에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우려하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수업 중에 현 사회에서의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의 정치교육이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이익에 비추어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하는 서독의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을 파악하고
또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현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넘어서 자신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 능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서독의 초기 정치 교육이 개인 상황에 필요한 개인 이익이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면 80년대부터는 공익, 집단 정체성 또는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관점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통일이라는 큰 사건을 겪은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정치교육 합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독의 학생들은 서독과 달리 단지 통일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교사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일치시키도록 주입받았습니다. 통일된 독일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이데올로기에 단순히 수능만 했던 동독의 학생들을 다시 교육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91년 말 독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독일 정치교육의 자유 및 다원 민주주의가 자주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정치 질서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정치적 행위 능력을 발전시켜 정치적으로 대안을 생각하게 하고 정치적인 문제의식과 판단 능력을 갖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문 결과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 파악부터 결론까지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7반 12번 유승종입니다. 저희 조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던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성별, 나이대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서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26명의 고등학생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래프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루면서 수업하는 것과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두 질문 모두 중립적인 여론이 우세했으나 그럼에도 긍정적인 쪽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정치교육의 현주소와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미디어 혹은 가정에서 정치적 자아를 형성한다고 답하여 현재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아 형성에 크게 도움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강의식, 토론식, 조별 연구 등 교사의 지도 아래 학습하거나 학생들 간의 자율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그 선호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토론이 도입될 시 학생들이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 또한 현행 정치교육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식, 토론식 수업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지자체에서 각각 일반 시민과 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청소년 민주시민교실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어린이 국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연수원 소속 시민교육부를 두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이후 선거, 정당, 후원의 관계자와 학생, 대학생, 교사, 일반 국민,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으로 대상자를 늘려 이들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선거, 정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전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학교 설립을 통해 공교육 주요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 논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제15대 국회 이래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산하 민주시민교육원이나 국무총리, 구행정자치부 산하 교육원 설치가 제안되었지만 저희가 주목한 제안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정치교육원 설치였습니다. 2013년 5월 20일 황영철 전 의원 외 10인에 의해 제정된 선거정치교육 지원 법률안은 법안의 목표를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현상의 해소 및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거정치교육원 설치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보완점이 존재했으나 본 법률안은 상당량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단체 창설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등학교 민주시민 방법의 요구 및 민주시민 교육 실시 주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교육은 정치적 논란에 노출되어 왔으며 앞에서 언급한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에 따른 더욱 중립적인 정치 교육의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기관에서 더욱 독립적인 기관이 맡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이 될 원칙과 교육 목표, 교육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에 설치된 선거연수원에서는 소속 위원, 직원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정당, 후원의 관계자와 대학생 등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무를 맡을 관계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수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과 인지도가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교육기관을 신설 혹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개변이 필요하므로 교육정책 시행에 있어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업무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실무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와 협업하여 중립성과 행정력을 둘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방안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대학 입시라는 특수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년 때는 민주시민교육의 비중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 수업을 시행하므로 통합사회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각자의 진로에 따라 학습할 교과를 선택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되므로 각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거나 주기적인 특강 및 토론 진행을 통해 인문계와 자연계 진로의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치교육이 사실상 부재한 탓에 제대로 교육받은 교사의 수는 부족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또한 그 지역적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작습니다. 게다가 현재 민주시민 교육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정치적 논쟁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관심과 투입 자산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법제화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무엇보다 각 정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최선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중앙선관위와 교육부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 혹은 신설로 전국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중앙선관위 주도의
교육 내용 및 목표 수립을 통해 교육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꼭 이 방안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치교육의 기본 수칙에 충실하여 전국적인 교육을 시행한다면 앞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한 사람의 시민이자 정치적 존재로서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